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행동론 강의를 맡은 정동일입니다. 마케팅 관리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을 가지고 경영조사 2차 시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소비자 행동론은 세 과목 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보죠. 그리고 여러분 학습량이 세 과목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용어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학습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전체적인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전체적인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학습해 나가는데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희 동영상 교재 외에 참고하실 만한 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읽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참고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추천을 드리면 안강호 이학식 하영원 세 명 교수가 공저한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전략적 접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많이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동영상 강의 준비하면서 참고로 한 그러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자 행동론을 학습하시는데 반드시 처음에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셔야 될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요 노란 연두색, 여러분들 연두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요 위쪽 부분이 보면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및 선택, 그리고 구매행동, 구매 후 행동 이 5가지를 우리가 구매의사결정 모델 5단계, 구매의사결정 5단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문제를 우리가 욕구를 느끼게 되고요. 인식하게 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에서는 구매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매 행동, 그 다음에 구매 후 행동이죠.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처분하고 또 구매 후에 대안 평가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론 다시 문제 인식으로 가죠. 피드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노출주의 이해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대안 평가를 하고 뭔가 선택하게 되는데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케팅 자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출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을 노출주의 이해 기억까지 해서 정보 처리 과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많은 정보들을 내부적으로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고요. 그것들을 다시 정보 탐색할 때 다시 인출을 통해서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위아래 구매 의사결정하고 정보 처리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구매 행동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태도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거죠.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가운데 부분에는 구매 의사결정 모델, 정보 처리 과정 모델, 그리고 태도, 형성 및 변화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관여도라든가 저희 학습하겠습니다만은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거 집단, 문화, 사회계층, 가족 그리고 상황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박스 3개, 큰 블록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요 가운데 박스에는 다시 흐름으로 봐서는 3가지 영역, 구매 의사결정 5단계와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 모델, 그다음에 태도 가운데 다 모이죠. 이쪽으로 행동하기 전에 태도 형성 및 또 변화 이런 과정들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동론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여기서 다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자, 오늘 첫 시간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이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과의 관련입니다. 우리가 마케팅 분야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행동이 마케팅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 관리론에서 학습을 했습니다만 마케팅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가치를 교환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교환하는 대상이 가치였고요, 밸류였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원칙으로 기업의 생존 부등식의 VPC 모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은 고객들한테 가치를 기능적인, 그다음에 경험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가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게는 화폐로 환산된 자기의 그 가치에 대한 그 보상으로 기업에게 가격으로 그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밸류를 전달하려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밸류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은 요 관계, 마케팅의 정의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습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기업 중심의 생산하면 팔리는 그런 쪽의 그 컨셉에서 이제는 고객에서 출발하는 거죠.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거에서 끝나는 이러한 마케팅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이죠. 고객은 곧 소비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냐라는 이것들을 하려면 고객들이 의사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마케팅 컨셉의 포인트는 고객의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욕구, 소비자 욕구에 대한 그래서 정보 수집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욕구를 그냥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어떨 것이다라고 하려는 그런 추측보다는 실제 정량적, 정성적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욕구들을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욕구, 뭐 전체 시장이 하나에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든가 타겟 시장 이런 쪽으로 STP 전략으로 마케팅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소비자 욕구에서 출발하고 그것들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소비자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죠. 소비자 행동론의 출발점이 소비자 욕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취향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매체들이 많이 나오죠. 신문, 잡지라든가 뭐 TV까지 출연. 그래서 새로운 매체들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또 그 사람마다 신문을 좋아하는 매체 그 접촉 특성이 있고요. TV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 그리고 신유통.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할인점 그리고 뭐 작은 편의점 이런 쪽으로 그 이제 자기 쇼핑 공간들을 그 선택하는 그 뭐 사람마다 특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통, 신유통의 출현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욕구나 그 전체적인 소비 과정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그 욕구를 단순하게 문제 해결해서 배고프면 그 배를 채운다라는 측면, 1차적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분위기라든가 뭐 등등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마케팅, 그 총체적인 그 소비 경험, 그렇죠? 사용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경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마케팅에 됐던 CRM, 고객 만족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소비자의 만족, 지속적인 만족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만족을 어떻게 충족시킨다? 결국에는 소비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하는 소비자 행동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된다.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행동론의 여러 가지 그 출발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출발점이라고 이런 그 연구에서 그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1899년에 베블렌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죠. 사회학자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유한계급론. 유한계급은 여기서 이 유한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굉장히 여가를 즐길 만한 그런 한가한 그러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뭐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예. 유한계급론. 시간과 돈이 많아서 여가. 이 레저라는 개념이 여가라는 뜻이니까 시간이 많다, 돈이 많아서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은 그러한 계급들의 소비 행태를 그 조사를 해보니까 비생산적인 소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기능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소비가 아니라 효율적인 소비가 아니라 효용이라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쓸데없이 자기를 과시할 만한 그러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또 그것들을 소비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에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이 그 필수적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그런 가구들 외에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가구들을 이제 비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사용 목적이 뭐냐면 남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시간과 그다음에 그 돈이 많다라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소비다라고 해서 과시적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베블레는 이것을 이제 비생산적 소비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모방 소비들을 하고요. 자기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 측면, 그렇죠?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미국에서 출발해서 1900 초에 그 강화가 됐고요. 그 중요한 또 하나 과정이 23년도에 코플랜드가 처음으로 이제 소비재하고 산업재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하게 이제 시작했어요. 용어상. 그래서 소비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의 그 방법 자체가 차이가 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마케팅 관리에서 프로덕트 믹스에서 배웠던 바로 그 구분을 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의 차이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별로 정보 탐색이나 이렇게 노력 많이 안 들이고 쉽게 구매하는 그러한 제품을 편의품이라고 하고요. 선매품은 이제 쇼핑에 가서 여러 가지 비교 평가를 하게 돼서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게 되죠. 전문품은 전문적인 특수한 노력들을 기울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꼭 그 전문품에 대한 충성도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또 그런 노력들, 전문점까지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 소비자들이 똑같은 제품이 아니더라. 구매 행위가 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 방법,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러한 구매 노력 행위 자체가 차이가 나더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뒤에 자세히 소개를 하겠지만 1950년에 그 헤어라는 그 학자가 네스카페의 의뢰를 받아서 그 쇼핑 목록 연구라는 것들을 시행을 합니다. 그 연구 방법은 투사법을 사용하는데요. 시장조사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시겠지만 투사법을 가지고 쇼핑 목록 연구를 하게 됩니다. 투사법은 말 그대로 프로젝션이죠. 어떤 자기의 생각을 제3자나 어떤 그 객관적인 대상물, 사물에 대해서 투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나 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자 입장에서는 저것이 그 피조사사의 내면을 드러내는 이런 제3자나 객관적인 대상물에 투영한다. 이렇게 파악하는 기법을 투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스카페에서 이제 원두커피하고 인스턴트 커피를 비교해서 새롭게 신제품 출시한 인스턴트 커피가 잘 팔리지 않았어요.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맛은 원두커피하고 굉장히 그 비슷하고
굉장히 편리하죠. 인스턴트 커피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판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굉장히 저조한 이유를 조사를 했겠죠. 왜 이렇게 판매가 저조한지 소비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맛이 없다는 거예요. 원두커피에 비해서 맛이 떨어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사전에 이제 신제품 내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을 텐데 실질적으로 반응이 그렇게 맛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다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블라인드 테스트는 상표명을 가리고 그 자체 물성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눈을 가리고 한다 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해보니까 맛 차이가 없어요. 그 소비자들은 왜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심층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헤어의 쇼핑 목록 연구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70년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 쇼핑 목록 연구 좀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연구고요. 소비자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네스카페 인스턴트의 고민 말씀드렸어요. 신제품 출시했는데 판매가 부진합니다. 맛에서는 굉장히 자신했었는데 기존의 원두커피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편리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썰렁해요. 예,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쇼핑 목록 연구를 했습니다. 쇼핑 목록 A, 그렇죠? 우리가 장바구니라는 쇼핑 목록 리스트를 하고 연상하시면 돼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빵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까지 주부들이 흔히 마트에서 사는 그러한 물품들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딱 하나, 한쪽은 원두커피를 담고요. B 쇼핑 목록에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습니다. 이런 쇼핑 목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주부들한테 보여줬습니다. 2명의 주부의 쇼핑 목록이 있다. 만약에 당신이 함께 쇼핑을 가고 싶은 주부가 누구냐, 자기도 쇼핑을 가야 되니까 어느 주부와 함께 쇼핑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어요. 대다수의 응답자가 A 쇼핑 목록을 가진 주부하고 가겠다. 쇼핑 목록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이라는 거는 커피, A, B 차이 그것밖에 없어요. 원두커피냐 인스턴트 커피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원두커피라는 쇼핑 목록에 들어있는 주부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했죠. 왜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들이 A라는 주부는 원두커피 그거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검소하고 현실적이고 요리하기 좋아하고 절약하며 분별 있는 여자인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원두커피에 영향이 있겠죠.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원두커피. 근데 B 쇼핑 목록의 주부는 굉장히 게으를 것 같고 생각 없고 늦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단지 인스턴트 커피가 쇼핑 목록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부들은 자기들이 원두커피를 구매하고 그것을 가족들한테 제공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가정적인 주부, 알뜰한 주부 이렇게 인식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B 목록의 주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게으를 거다라고 판단할 거다라고 보는 거를 투사법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참 미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주부들이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면에 그렇죠. 그것을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게으르게 비춰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깨줘야겠죠. 그래야지 자기 구매한 거에 대한 그리고 구매에 대한 어떤 저항, 제약 이런 것들이 심리적 저항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스카페의 대응 전략은 바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포지셔닝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리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편리하고 맛 좋은 커피다라고 그 속성에 대해서 바로 그 어필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유저의 이미지 쪽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그 내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활동적이고 계획성 있고 굉장히 세심한 여자의 커피다. 그렇죠? 그 맛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보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라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커리어우먼들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까지 강화해서 굉장히 계획성 있고 세심한 여자의 커피다라는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까지도 담는 긍정적인 메시지, 이미지를 전달하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변경을 했습니다. 메시지 자체를 변경한 거죠. 전달 메시지를. 그리고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해서 판매량을 다시 올릴 수 있었다라는 이런 그 사례를 소개를 드립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소비자들의 행동은 파악하기가 이렇게 좀처럼 쉽지가 않다. 드러난 욕구와 내면적인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블랙박스 같은 거죠. 소비자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행동에 대한 과정들은 하나의 블랙박스다. 그것들을 잘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싸움이다 이거죠. 마케팅은.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 자기 타겟 소비자들의 행동을 잘 파악하는 거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는 하나의 우리한테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소비자 행동론은 개인, 집단, 조직의 욕구죠. 욕구, 키워드 욕구와 만족이라는 두 가지 시작과 끝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의 목적 자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상품 서비스 대상물을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 확신, 사용, 처분. 그렇죠. 어떤 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선택하고 확신하고 실제 소비하는 사용과 처분, 구매 후 행동이죠. 처분하는 과정이고요. 소비 과정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사용과 처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욕구부터 선택하고 확신하는 구매 의사결정 전체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소비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과정, 구매 행위 자체, 소비 행동, 소비 과정 자체가 소비 당사자인 주체인 소비자 그리고 사회,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습하는, 공부하는 분야 이렇게 소비자 행동론을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 행동론,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핵심인 논리 경험주의입니다. 혹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뒤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니까 논리 경험주의. 우리가 과학의 출발이 그 기본 축이 논리 경험이잖아요. 우리 연역법과 기납법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학 발달하고 기술 발달을 해서 굉장히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팽배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관심 대상, 우리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도 기능적인 측면들을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분석 방법에 이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정량적인 조사를 많이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지법이나 실험법 이런 걸 통해서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한 그런 데이터를 뽑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조사 방법의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 게 논리 경험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하는 그 자체에 대한 통계적인 정량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논리 경험주의다라는 거죠. 현재도 이런 부분들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이런 것들 지금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여전히 과학적인 조사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장조사론에서 통계 분석하는 부분들, 데이터 게더링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기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 패러다임 관점은 첫 번째 논리 경험주의,
논리경험주의, 과학적인 조사 방법, 정량 조사 기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드러난 데이터가 됐던 그 이면에 됐던 사람들의 어떤 그 우리가 해외 그 쇼핑 목록 연구에서처럼 실질적으로 주관적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면에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 그래서 상징적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이러한 경험들, 소비자들의 각각의 특성들에 따른 주관성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경험은 그 소비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그 조사자 입장에서 보면 행동론을 연구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주관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의 분석 방법이 자연주의적인 탐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법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 문화나 소비 욕구, 소비의 상징성, 그리고 소비 행위의 내재적 동기,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되겠죠. 소비 행위의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석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적인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조사에서 배우게 되는데 바로 이런 소비자 행동을 이야기한 패러다임이 해석주의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정성적인 조사다. 앞에 논리경험주의가 정량주의라면 해석주의는 정성적인 그러한 분석 방법이다. 두 가지 우리가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를 우리가 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조사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그렇죠. 우리가 정성적 조사는 그 탐구 조사의 성격이 강하죠. 뭐 사전적인 조사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검증해 나가고 하는 가설 설정 이후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량적인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는데요. 그것 추가적으로 뭐 관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전체적인 소비자 행동에 대한 그 정확하게 그 분석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함께 조화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프레임워크 큰 틀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론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을 그 바라보는 그 행동 자체를 연구하는 두 가지 관점까지 학습해 봤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 소비자 행동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런 생각,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2강부터 또 소비자 행동의 또 다른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또 함께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